부산의 한 노후 목욕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일러실 연료 탱크가 터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소방대원은 물론 현장에 있던 구청장까지 20여 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에서 순식간에 화염이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에 나서는 사이 더 큰 불길이 덮칩니다. 사람들은 쓰러지고 현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합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부산 좌천동의 한 4층짜리 노후 목욕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현장입니다. 현재 불길은 모두 잡힌 상태인데요. 추가 폭발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현장은 통제된 상태입니다. 붕 하면서 막 불길이 막 산 앞으로 오는데 소방관도 한 사람도 쓰러지고 아니 왔더라 하면서 막 바닥바닥 뛰고 막. 불을 끄던 소방대원 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전신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경찰관 3명과 구청 직원 6명 등 모두 21명이 폭발 피해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왔던 김진홍 동구청장도 얼굴과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1차 불길을 다 잡은 줄 알고 접근했다가 2차 폭발이 발생해 피해가 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지하 1층 보일러실 연료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보니까 연료 탱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해당 목욕탕은 지역 재개발 현장에 있는 곳으로 주말에만 운영해 손님은 없었습니다. 노후 목욕탕도는 운영하지 않는 목욕탕에 대해서는 굴뚝 내지는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 그리고 화재를 일으키는 전기시설들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경찰과 소방은 오늘 내부를 살펴본 뒤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피해와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부산의 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놓고 조합 설립 과정에서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의혹 몇 달 전 전해드렸는데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과수 검증 결과 동의서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무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최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문현 금융단지 옆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문현 1구역입니다. KNN은 지난 2월 이곳 재개발 조합 설립 과정에서 조합원의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 선정된 용역업체 직원이 동의서를 조작했다며 양심 고백을 했던 겁니다. 대표가 인감증명서에 찍혀있는 도장을 그걸 떠가지고 신고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그 도장을 위조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그리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최근 국과수 검증 결과 동의서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소환을 앞두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국과수에 맡긴 동의서들이 조작된 것은 맞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조합원이 남구청을 상대로 제소한 설립인가 처분 무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동의서 조작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측의 소를 기각했는데 2심을 앞두고 1심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겁니다. 시공 단계에 갔다든지 관리 처분 내지는 분양 단계 상당히 업무가 진행됐을 때는 사정 판단을 해주지만 2008년도에 받았던 정비구역 지정 그 단계에 머물러 가 있어요. 피고인 남구청의 속내가 복잡해졌는데 우선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아직 삽도 못 든 재개발에 큰 변수가 생긴 건 분명해졌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오늘부터 부산 경남과 서울 수서를 잇는 SRT 운행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간 직통편이 없어 불편이 많았던 경남에선 드디어 첫 운행이 시작된 반면 부산은 오히려 운행 횟수가 줄었습니다. 보도에 김건영 기자입니다. 아침 7시 경남 진주역. 서울 수서행 첫 SRT 고속열차에 승객들이 오릅니다. 그간 서울 강남권으로 갈 때마다 환승 불편을 겪었던 지역민들은 SRT 운행이 마냥 반갑습니다. 서울역에서 다시 이렇게 전철 타고 와야 된다든가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3시간 30분이면 수서에 다다르는 건 물론 열차 운임까지 6,900원 더 저렴합니다. 연구 인력 확보나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 경제계 역시 수건이 풀렸습니다. 강남권에 이르는 많은 고급 인력들과의 교제, 그리고 거기 있는 금융기관과의 교제, 소통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경남과 수서 간 고속열차 운행은 시작됐지만 동시에 부산 수서 간 고속열차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부산 경남 전체적으로 보면 윗돌 빼서 아랫돌 개는 격밖에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SRT 열차 부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전체 운행 편수는 늘리지 않은 채 기존 노선을 줄여 신규 노선에 돌려막기 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대책이라곤 부산 수서 간 예매 좌석 할당 비율을 높인 건데 이 역시 다른 지역 승객 자리를 빼앗는 형태라 또 다른 지역 갈등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경남 역시 예측 수요의 20%에 그칠 정도로 열차 편성이 부족한 처지라 개통만으로는 흡족할 수 없습니다. 내편으로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편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결국 지역과 수서 간 구간에 KTX 열차를 투입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지만 국토부는 난색만 표합니다. 지역민 불편엔 둔감한 국토부의 수도권 중심주의 사고가 또 한 번 작동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택시처럼 이용자가 있는 곳에서 목적지와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콜버스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기장군에 도입됐습니다. 대표 관광지임에도 대중교통 오지로 꼽혔던 기장군이 콜버스 도입으로 관광객들의 편리함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폰 앱에 목적지와 탑승 인원을 입력하니 곧바로 차량이 배정됩니다. 오시리아역 인근에 있던 부산형 콜버스 타바라가 1분도 안 돼 도착했습니다. 부산 대표 관광지지만 대중교통 오지로 꼽혀온 기장군이 오늘부터 콜버스 운행에 들어갑니다. 이 오시리아역에서 내려도 이 기장을 가려면은요, 가까운 기장몰 여기까지만 가도 여름에는 걷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렴한 시내 버스 가격에 택시처럼 민첩하고 빨리 올 수 있는 타바라 시스템을 도입해서 참 좋다고. 고정된 시간과 경로로 이동하는 기존 버스와 달리 콜버스는 앱으로 이용자가 가장 가까운 버스를 호출하고 경로가 겹치는 이용자가 있을 땐 합석도 가능합니다. 요금은 1,200원으로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도 가능합니다. 15인승 버스 5대가 운영되며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오시리아역과 해동용궁사 등 기장군 15개 주요 관광지가 주요 운행 지점입니다. 일반 시내버스나 이런 것은 대기 시간이나 승객들이 그 버스 배차 간격 시간이 길다 보니까 요거는 부르면은 바로 달려가는 버스이기 때문에. 규제로 인해 부산은 군 단위에서만 운영 가능한데 법령이 바뀌면 녹산 산단 등을 오가는 출퇴근길에도 투입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1년 동안 타바라 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대중교통과의 연관성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범 도시와 연계해서 대중교통 핵심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고 그 대중교통 핵심 방안 12개 과제 중에 세 번째 선도 과제로 모든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앱으로 예약하다 보니 노인층이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커 개선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사정 악화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 뒤 보복 심리로 명품을 사던 분위기는 올해 들어 크게 줄면서 고가의 제품을 다루는 백화점 매출은 줄고 대형 할인점 매출은 늘었습니다. 윤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화점 명품관입니다. 예전처럼 문을 열자마자 고객들이 줄을 서던 오픈런은 올해 들어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해 코로나 이후 보상 심리로 명품 소비가 증가하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소비자들이 사치품, 고가품에 대한 구매를 줄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신 백화점 식당 가는 사람들이 붐빕니다. 백화점 내에서도 매장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얼리나 명품 등 고가 소비재의 판매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반면에 엔데믹 이후에 이제 식당가나 식재료와 같은 필수 소비재 품목들이 눈에 띄게 판매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산 지역 백화점의 경우 지난 6월과 7월 2달 연속 지난해에 비해 판매액이 줄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성수기지만 매출이 되레 감소한 것입니다. 23년 7월에는 여름 정기 세일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경기 침체로 백화점 판매액의 전년 대비 증가 추세가 저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대형 할인점은 2달 연속 판매액이 상승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소비가 줄면서 관련 업종 생산 지수도 덩달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업종별 생산 지수를 보면 신발, 섬유 제품 등 생산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관련 업종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악화에 대한 영향이 갈수록 커지면서 꼭 써야 할 것 아니면 지갑을 열지 않는 일명 짠 소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스마트폰 케이스에 근거리 무선 통신칩을 이용해 스마트폰 내부 디자인을 변경하는 기술을 지역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해 선도하고 있는데요. MZ세대에게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 이어 해외 시장으로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스타트업 /B/를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션과 기술을 결합한 신개념 스마트폰 케이스.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인 NFC 칩이 탑재된 케이스를 씌우자 스마트폰 내부에 특정 캐릭터가 등장하고 배경 화면과 어플 디자인 등이 새롭게 바뀝니다. 부산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최초로 개발한 기술로 대기업들과 협업해 판매와 유통망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파트너십을 끈끈이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스토어의 샵인샵 형태로 삼성전자도 이제 MZ세대를 타겟팅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함께 MZ세대를 공략하는 전략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서울에서 열린 팝업 행사에서는 이 같은 모바일 액세서리 제품들의 완판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캐릭터와 K-팝 디자인 등을 통해 유행을 쫓는 MZ세대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지난 2020년 창업 이후 해마다 30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업 가치가 1,000억 원대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아기 유니콘 스타트업에 선정됐고 이제는 해외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거점들, 북미, 동남아, 유럽, 그리고 아시아 권역 이 5가지의 권역을 바탕으로 저희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의 마켓쉐어를 점유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가지고 글로벌 확장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액세서리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40조 원대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최초로 제작한 스마트 모바일 액세서리가 수도권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밤 부산 수안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6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모녀와 함께 살았던 동거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A씨가 피해 어린이를 보호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지만 전혀 하지 않았고 친어머니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 어린이 사망에 큰 연관성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20대 친모는 앞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경남 합천군 환강취수장 군민대책위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강취수장 설치를 위한 용역과 관련해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군민대책위와 지역 주민들은 합천 지역 식수와 농업용수도 부족하다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합천군을 빼고 경남도가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달 7일 합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20대 신호수가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하지 말자고 유족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는 이번 사고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고 산재 처리를 하지 말자고 회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최초의 영화제인 제2회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가 오늘부터 5일 동안 부산 영화의 전당 등에서 열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모를 통한 경쟁 부문이 도입돼 113개국 작품 2,322편이 출품됐으며 친환경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린 라이프 쇼도 열릴 예정입니다.
쌍계총림 쌍계사 주최 제38회 자비방생 대법회가 오늘 경남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법회는 남해군 사암연합회 주관으로 의식과 법요식, 방생순으로 마련됐습니다. 자비방생 대법회는 열반한 전 쌍계사 방장 고산 대선사로부터 시작됐으며 그동안 하동과 고성 등 경남 지자체에서 열어왔습니다. 오늘 해안을 중심으로 세찬 장대비가 쏟아졌는데요. 경남 서부 내륙은 오늘 밤까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9월의 첫 주말인 내일도 날이 좋지 못합니다. 내일도 오전까지 부산과 남해안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집중되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까지 동반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부산과 남해안 많은 곳에는 120mm 이상, 그 밖에 경남 내륙으로도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고요.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요. 서부 경남의 낮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창원과 거제는 28도, 창녕은 29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은 28도, 김해와 양산은 29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모레 밤까지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